예, 안녕하십니까. 송승인입니다. 그동안 제 호인 일본을 따서 일본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왔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전북일보 오피니언주 오목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또는 저와 생각이 유사한 글이 올라오면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송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나이를 먹고 또 발음도 좋지 못해서 방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은 그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을 서로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방송하는 것임을 밝히며 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관심과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올해가 갑오년이라 지난 1월 2일자 신문에 갑오농민혁명에 대한 글이 마침 올라와 있어서 이 글을 방송용으로 편집해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시 갑오년입니다. 누군가는 이 역사를 혁명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혁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동학이 앞세워져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농민이 앞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 난으로 폄훼되어 동학난이란 대중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지만은 또 한 시대에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거의 금기시 되기도 했었습니다. 1894년 연대기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갑오년의 역사, 동학 농민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1894년 1월 고부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점령을 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해서 관할을 쳐들어간 결과였습니다. 정치 기강은 문란하고 매감 매직과 관리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던 조선사회 1860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밀란은 이점 절정에 이르러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밀란의 화약고가 되어 뇌관만 건드리면 폭발할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 봉기도 조선 말기의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이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봉건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가장 최대이자 최초의 민중항쟁이었던 동학 농민혁명은 한국 근현대사를 결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은 청일전쟁을 이끌어내 이전까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청나라의 쇄진을 가져왔으며 일제가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약진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제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의 분기점마다 그 역사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병항쟁과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의 함성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숨결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학 농민혁명은 100년이 넘는 동안 역사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지배층과 기득 세력에 저항하였으나 완전한 승리를 이끌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패배했다는 물리적 결과가 가보년 역사를 핍박하고 왜곡하고 뒤틀린 시각으로 재단하는 그런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가보년입니다. 1894년으로부터 두 갑자 뛰어넘는 해의 의미가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가보년을 휩쓴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일깨우는 기념사업과 재조명 작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보면 동학 농민혁명을 잉태한 것은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새 아침 그 울림이 큽니다. 가보년의 역사가 세상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이 오목대의 글이었습니다. 한편 동학 농민혁명의 타도 대상이었던 조병갑의 증손녀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홍보 수석을 지낸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라고 하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